자,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서 저 멀리 지구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 정말 놀라운 여정을 오늘 저와 함께 단계별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어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야, 인류의 미래는 우주에 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이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의 운명이 이 지구를 넘어서 저 너머에 있다는 생각.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우주로 가려면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중력이죠. 이 중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대체 어떻게 이 강력한 힘을 이겨내고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무중력 상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주선이 지구 주위를 궤도를 따라 영원히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랍니다. 신기하죠? 아니 그럼 우주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이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네, 있습니다. 바로 포물선 비행이라는 건데요. 비행기를 아주 가파르게 거의 수직으로 끌어올렸다가 엔진을 딱 끄고 자유낙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짧은 순간 동안 비행기 안이 완전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우주 비행사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지구를 떠나지 않고도 아주 중요한 우주 환경 적응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중력에서 해방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가가 따르죠. 생각해보세요. 지구에서는 우리 몸이 이 중력에 맞서려고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근데 우주에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근육은 힘을 잃고 심지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이 낯선 환경에 보내는 일종의 비상신호 같은 거죠. 자,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로 날아오르려면 먼저 지구에 엄청나게 거대한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바로 그 별들을 향한 관문이 되어주는 지상의 어마어마한 공학 기술들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525피트, 이게 미터로 환산하면 거의 160m거든요. 이게 바로 우주선을 수직으로 세워서 조립하는 차량 조립 건물의 높이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훨씬 높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을 가진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인류의 우주를 향한 꿈이 바로 이렇게 거대한 공간에서 한 조각 한 조각 조립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로켓을 발사대까지 옮기는 특수 차량, 크롤러가 있는데요. 최고 속도가 시속 2마일, 그러니까 약 시속 3.2km 정도예요.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리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느리게 갈까요? 생각해보세요. 수조 원짜리 우주선이잖아요. 그 안에 담긴 임무의 무게를 생각하면 단 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정밀함과의 싸움인 거죠. 우리가 흔히 발사대라고 하면 그냥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료를 주입하는 거대한 회전 구조물, 또 왕복선을 번개로부터 지켜주는 저 100m가 넘는 피뢰침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정교하게 움직여야만 비로소 안전한 발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단 몇 분이라는 시간 안에 응축되어서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 지금부터 발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켓 발사에는요, 말하자면 두 개의 심장이 필요해요. 하나는 아주 정교하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액체 연료 엔진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번 불이 붙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야수 같은 힘을 내는 고체 연료 부스터입니다. 이 섬세함과 강력한 힘,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저 무거운 우주선을 하늘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운명의 8분입니다. 발사 후에 이 짧은 시간 동안은요, 정말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교한 우주 발레가 펼쳐집니다. 딱 2분이 지나면 엄청난 힘을 내뿜던 고체 부스터가 분리되고요. 그리고 8분이 되는 순간 거대한 외부 연료 탱크마저 떨어져 나가죠. 그제서야 비로소 우주왕복선은 홀로 고요한 우주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2200톤. 이게 어느 정도 무게냐면요, 커다란 코끼리 360마리를 한꺼번에 들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
이야말로 로켓 과학이 가진 정말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때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우주선 표면 온도가 섭씨 1500도까지 올라가요. 이건 펄펄 끓는 용암보다도 뜨거운 온도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열을 견뎌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놀라운 열 보호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주선 표면을 보세요. 저게 다 특수 제작된 세라믹 타일인데요. 무려 24,000개가 넘는 타일들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또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타일들이 마치 겹겹이 쌓인 방패처럼 우주선과 그 안의 승무원들을 저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거대한 기계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좀 바꿔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주비행사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저 먼 곳에서의 하루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에서의 생활, 왠지 되게 낭만적일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아주 엄격한 규칙으로 꽉 짜여 있습니다. 특히 저기 보세요. 매일 2시간 운동. 저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저렇게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근육과 뼈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스케줄인 셈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우주비행사들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만 합니다. 근육은 계속 약해지려고 하고 뼈는 점점 비어가고 심지어는 우주멀미나 환각 같은 심리적인 문제까지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력이 없다는 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2,000개.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우주 왕복선 조종석에 있는 스위치와 제어 장치의 개수입니다. 2,000개가 넘어요.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에 버튼이 한 30개쯤 있다고 생각하면 우주비행사가 돼서 이 복잡한 기계를 조종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또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인지 조금은 짐작이 가시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우주에서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를 다루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잠결에 둥둥 떠다니지 않으려고 벽에 붙은 침낭에 자기 몸을 꽁꽁 묶고 자야 한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적응,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주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기술적인 어려움 또 신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남는 건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구를 떠나서 저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심오하고 매혹적인 모험의 경험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지상에서부터 지구 궤도까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인류의 미래가 정말 우주에 있다면 우리의 다음 위대한 여정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화성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먼 곳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